음, 오늘은 내면 아이가 어떻게 투사하는지를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지난주에 영상을 내가 한번 모니터링 해보니까 내 말인데도 너무 빠르더라. 내 말인데도 뭔 말인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그림을 봐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그림을 칠판에 써가면서 하면 훨씬 좋으니까 그걸 화이트보드로 한번 대신해 볼게요. 음, 자, 좋습니다. 지금의 내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지금의 내가. 지금의 내가 여기 있어요. 2023년 오늘이 11월 13일 지금의 나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의 나가 여기에 있는데 이 말 하기 전에 행위의 주체에 대해서 이제 단어를 쓸 건데 저하고 같은 단어를 써야 되니까 이제 좀 익숙해집시다. 이 행위라고 하는 거는 생각, 행동, 뭐 습관,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등등을 합쳐서 이제 행위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을 하는데, 내가 행동을 하는데, 내가 이런 습관을 하는데 이것에 진정한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행위 주체라고 할 때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죠? 예, 네, 좋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까바카도 워크샵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비 오는 날에 막걸리에 찌짐 먹고 싶다. 그런데 막걸리 찌짐 먹고 싶은 행위의 주체가 진짜 나이냐? 이랬죠? 내가 만약에 아랍에미리트에서 태어났으면 막걸리 찌짐 먹고 싶겠어요? 자, 다시 행위의 주체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생각을 일으킨 주체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막걸리 찌짐 먹고 싶다. 우리 비 오는 날은 찌짐. 위에 사람도 못 알아듣시나? 부침개. 파전. 어, 막걸리에 파전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일으킨 이 주체가 누구예요? 이 주체가 나냐? 아니다. 내가 아랍에미리트에서 태어났더라면 파전이라는 문화가 없으니까 그걸 먹고 싶었겠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찌짐이라든지 등등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저 때만 해도 뭐 꼭 4년제 가야 된다. 뭐 좀 지나니까 인서울 해야 된다. 자사고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생각을 일으킨 주체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상당 부분 대물림이죠. 상당 부분 대물림이고 상당 부분 관념이고요. 관념이고요. 대물림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사념이고요. 상념이고요. 이때 이제 염이란 단어를 제가 쓰는데 염은 요런 글자 생각력, 생각력. 지금 일으킨 마음이라고 해서 생각염입니다. 어.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돛 닦는 데서나 불가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신 분들은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쓰는 단어 따라오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야 불가에서 그런 단어 쓰던데 하고 단어에 갇히시면 공부가 안 돼요. 또 단어가 또 충분히 이해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절대적인 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절대적인 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저는 행위의 주체라는 단어를 쓸 건데 행위의 주체라는 단어를 쓰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에 있어. 지금 내가 여기에 있어. 2023년 11월 13일 내가 여기에 있어. 근데 여기에 그냥 조용할 때는 어른 윤주은이 움직여요. 조용할 때는. 어른 윤주은이 움직여요. 지금같이 뭐 조용하고 자극이 없고 이럴 때는 얘가 있어요. 편안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연 같은 데 가도 편안하다. 그죠? 안 해요. 우리가 안 한 거를 경험하죠? 안 한 적은 없죠? 경험하죠? 자, 그런데 요 안에 이렇게 리틀 주은이가 있어요.
리틀 주은이. 얘가 어떤 자극이 오면 얘가 발끈, 발끈, 발끈해요. 행위 주체가 얘란 말이에요. 얘. 행위 주체가. 결론은 일단 야는 가짜나예요.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삶을 얘가 흔들어요. 윤주은의 삶을 리틀 주은이가 흔들어요. 이걸 몸에 밴 어린 시절에서는 내재 과거와 내면 아이 뭐 같은 말 리틀 주은이. 내재 과거와 같은 말. 그럼 야가 어쩌다가 이렇게 생겨났노? 야가 태아 때부터. 태아, 갓난아이, 2살, 3살, 뭐 등등등등등등등등.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결혼 초기까지 보더라고. 결혼 초기. 내가 50에 결혼을 했으면 50에까지 내면 아이로 보자. 이렇게. 어. 요때 요 수도 없이 많은 때에 요 태아 때의 게 여기. 갓난아기 게 여기에. 여기. 내가 뭘 잘못 눌러서 이래야 되나? 이해가 안 되네. 음, 그렇게 돼. 이때 있는데 태아 때가 여기. 갓난아기가 여기. 2살 때가 여기. 여기 이렇게 겹쳐가지고 있는데 얘가 지금 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얘가. 얘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얘는 가짜나예요. 근데 얘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생동감이 있고 여기서 존재감을 느껴요. 자, 그럼 요 나는 어떤 감정인지 봅시다. 요 나는 자, 외웁니다. 불편하지만 익숙한 감정. 익숙한 감정. 자, 오늘 이제 전준환 선생님 예시 조금 들어볼게요. 전준환 선생님은 태어날 때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존재 부정을 당했어요. 아들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또 그 다음에 2번째 딸이 태어나고 3번째 딸이 태어나고 계속 존재 부정을 당했어요. 딸들이. 그러니까 태어날 때마다 이 리틀 주란이는 나도 딸인 것에 대한 존재 부정이었는데 동생이 딸이야. 그럼 또 자기한테 존재 부정이 하나 더 생겼겠죠. 또 딸이야. 또 존재 부정이 또 생겼겠죠. 또 딸이야. 존재 부정이 생겼겠죠. 근데 또 누가 또 딸이었는데 해외 입양을 보내서 완전히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거는 이 존재 부정이 얼마만큼이다라는 거 이거는 가늠을 할 수가 없는 존재 부정이죠. 자, 그럼 이 친구는 이 리틀 주란이는 어땠겠어요? 그때부터 뭐라고 그랬겠어요? 내가 아들이었더라면, 그러니까 동시에 리틀 주란이는 내가 딸이었기 때문에 하는 죄책감, 죄의식이 불편하지만 익숙한 감정이겠지요. 그러니까 리틀 주란이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같은 날 제가 이제 뭐 한 20분 늦었습니다. 근데 윤주은하고 전주란하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나는 이제 오면서 아이씨 이놈의 새끼 확 쥐기쁘까 씨 이제 이라고 오는데 어디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노 이라고 오는데 만약에 리틀 주란이가 오늘 같은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은 전주란 쌤한테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면 행위 주체가 누구로 나온다고요? 리틀 주란이로 나온다고. 그럼 리틀 주란이가 뭐라 그래? 사람들이 또 나 때문에 시간을 20, 30, 30분 또 버리고 나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하지? 나 잘못됐네? 내가 큰일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우리 아들을 단돌이 했더라면, 내가 미리 챙겼더라면, 이 친구는, 리틀 주란이는 계속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과거에 익숙한 이 감정을 계속 재현하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익숙한 감정이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죄책감과 죄의식. 그래서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이 친구는 계속 내가
죄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했다. 실수하고 뭔가 삑사리가 났다. 이러면 이런 날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리틀 주라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 이제 또 이 참을 수 없는 걸 빨리 털어야 되니까 터는 방법을 모르고 술 한 잔 먹고 또 터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날 겨우 또 살고 또 그다음 날 겨우 또 살고 터는 방법을 술밖에 모르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마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섹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람 피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아이들한테 투사해서 아이를 잡을 수도 있고 아이들을 때릴 수도 있고 남편한테 계속 투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원리가 이해가 되셨나요? 어.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 아이한테 화를 내고 있고 내가 술을 마시고 있고 남편한테 투사하고 있고 막 일하고 있는 게 행위 주체가 누구라고요? 리틀 나라고요. 내면 아이라고요. 그래서 얘를 좀 잘 다스려 줘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전주란 선생님 많이 우셨다고 했는데 우신 게 포인트가 좀 있어요. 포인트가. 자각, 자각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과요. 자각하지 않고 행동을 하는 거는 애프터가 좀 달라요. 좀 빨리 끝나요. 효율적이에요. 자각하고. 그래서 우는데 리틀 주라니에서 울어줘야 되는 거야. 리틀 주라니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잖아요. 이때 왜 나한테 왜 그랬어? 내가 딸인데 왜? 내가 왜 죄인이야? 저기 지방방송 누구셔요? 잠깐만 꺼주셔요.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얘가 하고 싶은 말을 이때 깐난쟁이 했던 얘가 해외병 보냈을 때 엄마 그거 왜 보냈어? 그때는 막 분노하고 화가 나고 슬프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상징적인 단어로 장화홍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장화홍련. 장화홍련이 뭐가 있어요? 한이 있으니까. 이 한을 리틀 주란이가 시도 때도 없이 좀 풀어주면 좋은 거예요. 글로 쓰거나 아니면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을 풀으라고 하면 부모님하고 풀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또 제식이 오지. 다 늙은 저 사람들한테 풀어서 뭐 하냐. 그런 마음이 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내담자들에게 옛날에 일단 편지만 좀 써와 이랬더니 한 친구는 등기로 보낸 거야. 엄마 편지를 쓰자마자 너무 빡쳐갖고 얘가 그래갖고 그것도 부모님 다 찾아오고 또 어떤 애도 내가 등기로 보냈으니까 니는 보내지 말고 들고 오라고 했는데도 걔도 또 등기로 보내가지고 충중가 어디에 또 사시는 부모님인데 아이 또 뭐 차로 3시간 반을 4시간 반을 또 오셔야 되는데 오시고 근데 근데 그런 일들은 다 괜찮아요. 우리가 뭐 부모님한테 그렇게 해서 연로하신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할까 하는데 저는요 우리 엄마하고 살림을 다 부수면서 3번을 싸웠어요. 우리 엄마가 눈에 보이는 도자기는 다 깨고요. 그렇게 싸웠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녀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애증을 관계 왜 증이 됐겠습니까? 애 사랑이 없으면 증이 안 됐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한테 무슨 큰일이 있으면 엄마는 내 편이고요. 내가 아프면 또 내 편이고요. 그녀가 먼저 달라고 그녀 안에도 그러니까는 우리 엄마 이름 김경숙인데 그녀 안에도 리틀 경숙이 있겠죠. 이런 거예요. 자, 에릭 번의 교류문서로 좀 설명해 봅시다. 에릭 번은 우리 안에 크게 3가지의 자아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P, A, C. 이제 부모, 여기 이제 자녀. 이건 P 아시겠죠? 페어런트 자. A, 어덜트 자. C, 차일드 자. 요 P는 본대대로 하는 거.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야 어디 남자가 설거지하러 들어가니 부엌에. 근데 그대로 하는 게 P. 야 어디 남자가 부엌에 설거지하러 들어가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른으로서, 어덜트자, 어른으로서, 아유, 우리 다 가정주, 와이프도 맞벌이 하고, 옛날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같이 설거지 하는 거지? 하면 이제 어덜트를 하는 거예요. C는 내 안에 있는 차일드, 아이인 거죠. 아이인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이 C 자아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했을 때, C 자아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했을 때, 자녀는 실패자 각본을 쓴다. 이렇게. 실패자 각본을 쓴다. 거기에 존재하지 마라. 소속되지 마라. 계속 어린아이로 있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등등, 뭐 12개 대항 항목인지 뭔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C자 상태, 알라에서 나를 키우니까 우리가 실패자 각본으로 있는 거예요. 각본이 크게 에릭 번은 3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승리자 각본, 비승리자 각본. 이거는 평범한 각본이요. 평범한 각본. 자, 그리고 실패자 각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일단 디다바 학교에 오신 이상은 우리가 실패자 각본을 쓰고 있다라고 땅땅땅 정의 내리세요. 저하고 인연됐고 저한테 배우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실패자 각본이었고, 그리고 겨우 어떤 시스템이 본의 아니게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지금 뭐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배우고 계시니까 우리는 다 실패자 각본이. 실패자 각본. 승리자 각본이면 정종처럼 하긴 해봤어 하고 지금 이미 갑부가 돼 계셨을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시끄러워 가지고 이러고 계시지가 않아요. 뭔가 허무하고 허탈해서 이러고 계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일단 슬프지만 인정하는 거야. 인정. 나는 실패자 각본이구나. 왜?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음. 우리 엄마는 나를 자기중심적으로 키웠어요.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랑으로. 근데 그녀도 전부 다 그녀의 생각의 행위 주체가 누구였어요? 그녀도 반년, 대물림. 그래서 우리 궁극은 용서하고 용서 전에 수용 전에 이해로 갈 거예요. 궁극은. 우리가 궁극은 일로 가야만 돼요. 즉 그래서 가족 간에 그걸 회복해야만 돼요. 우린 일로 갈 거예요. 그러나 일로 갈 건데 그러나 지금은 당분간 나만 보시는 거예요. 자꾸 여기 왔다 갔다 하죠. 제가 여기서 굉장히 삽질이 심했었거든요. 뭐 법정 스님이나 뭐 혜민 스님 말 나오기 전에 뭐 그런 이야기들 뭐 인생 수업 뭐 이런 거 보고 이러면은 그래 맞아 일로 가야지. 근데 나한테는 아직 리틀 주은이가 막 들끓고 있어. 그러니까 일로 갔다가 굉장히 삽질이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책도 좀 순차적으로 봐야겠구나. 그러면서 책에 대한 코스 디자인이 맞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책에 대한 코스 디자인이 맞구나. 좀 순차적이어야겠구나. 이거는 뒤에 볼 거야. 뒤에 다 이걸로 갈 거야. 근데 이걸로 가려니까 지금 스텝은 당분간 나한테 집중해서 장화홍련전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엄마가 미워요. 아빠 왜 그랬어 나한테. 이거를 이렇게 발설을 하시는데 엄마가 또 옆에 있고 이러면 발설을 하기가 또 막 되게 그때 시끄럽죠. 엄마를 좀 안 보고 있으면 좀 덜 시끄러울 건데 엄마를 또 좀 보고 있으면 굉장히 감정의 주체가 안 되실 거예요. 이제 그릇으로 시간을 조금 더 내셔가지고 글을 쓰는 작업을 좀 해보시는 거예요. 글을 쓰는 작업을. 아시겠죠? 글로 하세요. 글로 많이 우셔요. 쓰시면서 우세요. 그아 입장에 대해서 좀 많이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윤주은이 있는데 53살의 윤주은이 있는데 윤주은에게 나타난 A씨라는 사람이 있고 우리 특히 제일 많이 투사한 사람이 배우자예요. 대동소이하게 투사한 사람이 아이들이고요. 자녀.
자녀. 나는 배우자한테 안 해요. 그럼 자녀들 하겠죠. 나 이 사람들한테 안 해요. 그럼 A씨가 굉장히 걸릴 거고요. 또 B씨가 걸릴 거고요.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에요. 에너지 총량의 법칙. 총량의 법칙. 우리 지랄 총량의 법칙 들어보셨죠? 어릴 때 지랄하지 않으면 늙어서 지랄한다. 유희 총량의 법칙. 어릴 때 춤추지 않고 놀지 않으면 늙어서 바람난다. 이렇게. 이 자리를 배우자가 하고 있으면 A씨나 B씨는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을 거고요. 이 자리를 자녀가 하고 있으면 이렇게 또 나눠서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안 하고 있으면 A씨, B씨, C씨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투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투사. 자, 그러면 모든 자극은 오케이인 거예요. 즉 일단 모든 투사가 일어나요. 투사를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투사가 일어나는데 투사가 개인으로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회로 일어나기도 해요. 즉 왜 남성분들 되게 정치에 가타부타 말씀 많이 하잖아요. 너 뭐 잘했니 못했니 이것도 투사예요. 이것도 투사예요. 자, 그럼 투사는 나의 그림자거든요. 그림자. 그림자 안에는 결핍, 대물림, 집단 무의식까지. 집단 무의식, 대물림, 집단 무의식의 대물림도 있어요. 집단 무의식의 대물림. 이런. 자, 우리 뭐 불과 얼마 안 됐죠. 우리 엄마도 나를 깨끗하게 키워가지고 뭐 결혼하면 뭐 바쳐야지. 사위한테 바쳐야지.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문화에는 이 성에 대한 죄의식 그리고 돈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림자예요. 이게 더럽다 이거지. 제가 이제 일본 유학 갔다 와갖고 이제 망해서 엄마도 망하고 남편이 망하고 내가 망한 것도 아닌데 그들이 망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을 때 그리고 장사라는 거 업을 하나 했는데 엄마가 내 샵에 와가지고 어, 다 때리 부수듯이 했어요. 어디 백로가 까마귀 가는데 노냐고. 샵 안에 손님이 열 몇 분이 계셨는데 거기를 확 하고 뒤집고 갔어요. 어디 더러운 돈을 버냐고. 들어온 돈 버는 건 엄마로 족하다고. 장사꾼 돈은 개도 안 먹는다고. 그녀의 그 생각을 일으키면서 해작을 지기고 난리를 치고 간 그녀의 생각의 행위의 주체는 누구예요? 이런 거예요. 그녀도 그녀의 생각을 몰랐던 거예요. 어. 그냥 대물림 된 대로 남들이 말하는 대로 음. 내가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엄마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한테 왜 이렇게 그들이 상처를 줬냐면 그냥 말 그대로 무지인 거예요. 무지. 너무도 뭘 모르는 거예요. 야, 일본 놈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기차가 있고 이러고 사는 거라더라. 중학교 때 그럴까? 그러면 안중근 의사는 그건 왜 그러지? 아닌데 저게 좀 이상한데. 먼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역사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미 고종 때에 어 저기 전차가 이미 서울에서 있었고 아무튼 뭐 그런 것까지 하면 또 산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군가 세뇌시키고 막 넣은 것들이 자기 생각인 줄 아는 거야. 일본 놈들이 세뇌시킨 것도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어, 자기 생각을 회의하지 않은 거야. 자, 그래서 우리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뭐 태아 때에 뭐 갓난아 아기 때에 2살 때에 3살 때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다 우리의 수치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의 잘못이에요. 그들의 잘못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잘못은요.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우리 엄마가 자기 생각을 회의하지 않았듯이 나 역시 나의 생각을 회의하지 않았던 거. 의심하지 않았던 거. 자, 이제 우리 전주란 선생님은 나오셔야 돼요. 내 생각을 회의하고
그들이 나를 그들 안에 넣어서 내가 이건 줄 알고 있었잖아요. 딸이 아닌 죄인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 생각의 틀을 깨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틀. 난 이제 그들의 생각으로부터 나올 거야. 그래서 나의 잘못은 뭐냐면 나의 생각이 없었던 것. 내 생각이라 할 것도 없었던 것. 어. 자, 우리 박은진 선생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이제 부모 교육을 좀 받았어. 애들한테 이러라고 해, 저러라고 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관념이 돼가지고 누가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일본 놈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 대물림이 찌짐 먹고 싶은 것처럼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습으로. 시키는 대로 해야지만 마치 되는 것처럼.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 일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유한 생각. 자, 그런데 고유한 생각을 모르겠어, 내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며느라기. 며느라기라는 책이 나왔어요. 한 분이 오셔서 선생님 그 책 보셨어요? 그래. 뭐야. 뭐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더만은요. 그 전까지 저는 삼남매였어요. 아니, 삼형제 시댁이. 나는 무남동녀 외동딸이고. 시댁이 삼형제인데, 막내 남이 주구장창 시댁에 가는 거야. 살림살이도 형편도 안 좋은데. 응. 뭐 아무튼 그 이야기 다 하면 또 산으로 가고. 내가 이번 좀 그렇게 살기가 힘들대. 부산에서 전남대까지 강의하고 애들 둘 데리고 밀양에 가고 일하는데 큰형님하고 작은형님 지네가 한 번만이라도 온다면 내가 좀 살 것 같은 거야. 근데 너무 안 오는 거라. 그러다가 며느라기라는 책을 봤어요. 막 원망을 했죠. 큰형님, 작은형님한테. 특히 작은형님한테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며느라기에서 작은 그 동서가 큰 동서한테 뭐 재산가 안 와가지고 큰 동서한테 전화를 해. 형님 안 오신 거 괜찮고요. 이러니까는 큰 동서가 왜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야 되고 당신 이런 전화를 하냐고. 그럴 필요 없다고. 거기서 돌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나 역시도 누구나 누구나 그게 맞는지 회의하지 않는 거죠. 어. 우리 전준환 선생님의 잘못은 뭐냐면 내가 10년 전에 이것이 맞는지 회의하고 20년 전에 맞는지 회의해서 거기서부터 돌 한 대 맞은 거로 해서 나왔어야 되는 거야. 딸이 뭐? 응, 나왔어야 되는 거야. 사회가 시키는 관념들이 있죠. 관념들이 둥둥둥둥 떠다녀요, 사회에. 성에 대한 죄의식, 돈에 대한 죄의식, 딸에 대한 죄의식,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부모에 대한 죄의식, 뭐 전부 다 그놈의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놈이 해야 한다. 둥둥둥 떠다녀요. 근데 내가 실은 떠다니는 얘를 잡은 거예요. 떠다니는 얘를 내가 잡은 거예요. 본의 아니게 무지해서. 우리 엄마가 묻혔고 내가 잡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묻혔고 내가 그때 안 잡을 수도 있었다고. 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서울까지는 못 가더라도 밤은 진주로 간 친구들이 있었고요. 대구로 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 무섭다 무섭다 하고 아버지 싫다 싫다 하면서 나는 그 짓도 못했어요. 그때 내가 용기를 가지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하고 헤어져서 갔었어야 됐어요. 그런 자기주도력이 있었어야 됐다고. 이렇게 며느라기, 어떤 책들, 채식주의자 등등 많은 책들이 나오고 또 이런 강의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틀들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고유한 생각을 가지는 것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생각도 묻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내가 여기에 갇혀 있는 것들을 깨는 거죠. 음. 깨서 지금은 의식이 좀 높은 미투 운동 같은 거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의식이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 의식 상승하는 거. 어. 저는 수련을 시킵니다. 여기서 수련을 시키는 수련반이 있는데 저희는 수련도 뭐 들숨을 4번 해라, 날숨을 4번 해라 그런 규칙도 없어요. 해야 한다가 없어요. 해야 한다가.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면 해야 한다 정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로 할까요? 그런 질문하면 대한민국 법 수준으로 해라 그냥. 법. 음. 사회적 동물로서 인정받으려면 또 자기 관리도 잘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해야 한다라는 강박에 시달린다면 그거는 법 수준으로 해라.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놈의 해야 한다가 인간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드는 거야. 어, 그렇게 해서 좀 자유로워지시길 바라고. 자, 다시 봅시다. 자, 아까 실패자 각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애가 의식이 5%고 무의식이 95%고 프로이드는 인간은 무의식으로 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내면 안에 묻은 것들이 여기가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익숙한 감정이죠. 그죠? 익숙한 감정이에요. 인간은 무의식으로 산다 그랬어요. 내가 죄의식, 죄책감, 죄인의식으로 살아요. 그럼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말 들어봤죠? 자기계발서나 시크릿 이런 데서 현실을 창조한다 이런 말 들어봤는데 불편하지만 익숙한 감정이 이 무의식에 있는데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오늘 같은 일이 벌어졌어. 그럼 나는 이 저놈 새끼 저거 어쩌고 이라고 그냥 툴툴 털고 오는데 만약에 전주란 선생님한테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전주란 선생님은 또 오늘 또 본인이 죄인에 갇히는 거. 이렇게 현실을 내가 또 창조해버리는 거. 재현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재현한다 그래서. 자, 그래서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일단 알아차림이 스텝 1인 거예요. 알아차리면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면밀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면밀하게. 아주 디테일. 아주 면밀하게 구석구석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게 벌어졌어. 그러면 또 죄인이라는 마음이 올라와. 또 죄인이라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알아차렸죠? 알아차렸어요? 그럼 이제 5%가 알아차리면 의식화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5%가 6%, 6%가 7%, 7%가 8% 이렇게 빙산이 올라가는 거야. 이걸 의식화라고 그러는 거야. 화. 의식으로 바뀐다. 무의식이 의식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 창조가 어디서 돼요? 여기서 되죠. 현실은 요 빙산만큼 되거든. 요렇게. 요 빙산이 전체가 다 누구 생각이다? 내 생각이다. 그래서 에너지 총량의 법칙은 요건 거야, 요거. 요건 거야, 요거. 내가 우리 아이를 너무 잘 키우고 싶어. 근데 나의 불편하지만 익숙한 감정이 비난받는 거였어.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이를 비난하고 아이한테 또 되돌아오는 건 비난이고. 나는 이거를 갖다가 심리게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연일 수 있고 두 번째 실수일 수 있고 세 번째 진실이다. 소크라테스가 그랬고 에릭 버는 세 번째 게임이다. 라고 그럽니다. 나는 불편하지만 익숙한 감정을 계속 느끼고 싶어. 심리게임. 머리는 아니야. 선생님 아니에요. 나 비난받는 감정 느끼고 싶자. 그거는 머리고. 불편하지만 익숙한 감정이 현실을 계속 창조하는 거야. 내가 현실을 땡기는 거야. 불편한 현실을 내가 땡기고 그 안에 갇혀있는 거야. 자, 그래서 감정은 바꿀 수 없어요. 다시. 감정이 일어나는데요. 그죠? 불안한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슬픈 감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맞죠?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 감정은 반드시 생각이 일으켜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감정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일어난 것부터 인간이 먼저 알아차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씨, 불편해?를 먼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찾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마이너스적인 생각을 툭떡 플러스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감정이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플러스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것에 일종의 높은 경지에 있는 것이 죽음을 받아들임, 아픔을 받아들임, 나의 고통을 받아들임. 음, 음. 그리고 윤준이 자주 이야기하는 운명 결정론. 안녕하세요. 예, 어. 자, 왜 운명 결정론이냐? 왜 운명 결정론이냐? 왜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인간들이 자유의지 없어요. 이렇게 또 막 푹 하고 결론 이야기하면 되게 또 소화 안 되죠. 소화 안 되시죠? 소화되게 해드릴게요. 소화되게 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제가 깨달은 바가 무아와 연계라고 했잖아요. 이걸 체득해서 득도했다 했잖아요. 내가 없다고. 근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연기, 인연의 연이에요. 일어날 기예요. 일어날 기예요. 일어난다고.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연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는 무아라고요. 연기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내가 무슨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내가 무슨 디다바 학교를 해야겠다. 뭐 이런 자유의지가 있었냐고. 없었어요. 무아예요. 근데 이런 연기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운명 결정론이라고. 음. 내가 이 남편하고 결혼해야겠다. 그 앞에 사랑하는 사람 천재였는데 왜 하필 이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연기예요. 왜? 내 자녀를 만나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영성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인데. 음. 내 자녀가 또 이 세상에 또 연기법이 있으니까. 법. 우리 제호제상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뭔가 연기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으니까. 난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오시면 오직 모를 뿐이라고 골백 번 이야기하잖아. 자, 지금 현재 2023년 11월 13일인데 우리 자녀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가 못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오직 모를 뿐이죠. 이 생각의 힘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모를 뿐이에요. 왜 잘 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는 나한테 없어요? 게임을 하면 어떤 부모는 응원하는 부모가 있어요. 어떤 부모는 게임을 하면 우리 아이가 망하겠다고 하고 아시아 게임에 우리나라가 금메달 땄잖아요, 게임으로. 어. 게임으로 무궁무진하게 뭐 게임 뭐 뭘 만들 수도 있고 게임은 나쁘다라고 하는 게 그래 나쁠 수도 있지. 그래 전전도협이 파괴되는 뭐 그런 동영상도 있어요. 그런데 게임이 이번에 올림픽까지 간 거 봐요. 이 공식이 완전히 100%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죠? 나쁠 수도 있고 안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한테 제일 받고 싶었던 게 뭐예요? 인정받고 싶었었죠. 우리 부모가 날 좀 믿어줬으면 좋겠죠. 비난하지 말고. 자, 그럼 그게 내 결핍이잖아. 이거 못 받은 것들이 나의 결핍이잖아요. 결핍이 정이었어. 그럼 본대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각해서 반을 해보자 이 말인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새끼를 믿음으로 키워보는 거죠. 사랑으로 키워보는 거고. 어. 그럼 나 왜 이렇게 안 되노? 그러니까 자식한테 투사하며 내 리틀 주니한테 들어가서 리틀 내면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또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이렇게 작업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모를 뿐. 이 생각의 힘이 이 알아차림의 힘, 이 힘이 커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 운명을 내가 통제하려 하지 말고 이거는 내가 이미 이렇게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기서 내 운명은
통제하는 거죠. 내 자녀가 이렇게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요 미래를 통제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요 부분? 이해됐어요? 어. 있을 수 없는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단돌이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음. 그래서 내버려 두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들도 좀 뭐 어때요? 나도 오늘 뭐 저놈 새끼 뭐 돼졌어 뭐 이렇게 해도 내버려 둬야지 어쩔 거야. 내가 어쩔 거야. 가서 잡아올 거야. 어쩔 거야. 어. 질문 있으세요? 정만주 선생님? 손 드신 거 아니었어요? 예. 네, 40분 넘었어요, 교장쌤. 40분 넘었어요. 예. 예. 고마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인제 현실 창조하는 그래서 현실 창조를 이길 수 있는 인제 이런 걸로 가 볼게요. 자, 일단 끊고